자, 안녕하십니까, 보거입니다. 오늘 컨텐츠는 오랜만에, 아니 뉴히트를 진수하고 나서 첫 번째로 하는 컨텐츠 준하기란 걸 해볼 겁니다. 이 준하기 뭐냐, 두꺼운 긴 줄에다가 바늘을 대롱대롱 여러 개를 달아가지고 바다에다가 던집니다. 근데 이 준학은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뜬 고기를 잡는 위에다 설치하는 준학이 있고요, 또 하나는 바닥에 사는 고기를 잡는 준학이 따로 있습니다. 저희가 오늘 해볼 거는 바닥에 설치하는 준학을 해볼 건데, 근데 좀 문제가 생겼어요. 제가 개인적인 일 때문에 급작스럽게 서울로 올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복면 형님이랑 아방이랑 둘이 조업을 해야 되는데, 제가 약간 눈치가 좀 보이거든요. 그래서 조업 가기 전에 제가 또 아침상을 한번 차려보려고 합니다. 형님, 형님을 위해서 또 아침을 준비했습니다. 뭐 아침부터 이렇게 불 다 켜놓고 형, 또 제가 스페셜한 이벤트 준비했죠, 형님. 나 빨리 가야 되는데 이거 한 끼 드시고 가세요. 너 때문에 한 마리 덜 잡는다. 형님, 빨리 오세요. 제가 또 진수선차 하나 또 차렸죠, 형님. 야 너무 조촐한데? 형, 반찬은 없어도 요거 오면 끝납니다, 그냥. 네가 끓였다고 아침에? 이거 소고기 사고 미역 불려가지고 참기름까지 딱 해야, 아시잖아요, 야 형님. 근데 아침에 끓였다기에는 한 2시간은 끓이는 느낌인데? 드셔보세요. 맛은 있다. 요거 딱 아침 이게 든든하게 먹고 가야 조업이 된다고요. 그러니까 네가 끓인 거 맞네. 제가 끓였다니, 형. 속고만 살았어요? 내가 또 준비했죠. 남들 안 볼 때 해야지 왜 남들 다 보여주면서 하냐고 이걸. 이게 유튜버입니다, 형님. 근데 나는 아침 잘 안 먹잖아. 근데 이런 거 좀 먹어야 돼요. 배 나가면 배고프잖아, 솔직히. 나 오늘 준학 가면 다금바리 잡을까봐 이거. 그게 아니고 형 혼자 조업하는 게 속상해서. 저도 준학 하고 싶죠. 제가 가면 무조건 잡는데 일이 있으니까 올라가야 되는 거니까. 가면 무조건 잡는 건 그건 무슨 소리야? 그거 거꾸로 해보세요. 어복. 없어. 다금바리 잡게 해달라고. 이거 어복국이에요, 어복국. 다금바리가 어디 있겠어요? 해쪽 사이에 있잖아. 아니야 돌 사이에 있어. 그 돌 사이에 해초가 있어요. 그런 느낌으로 미역국을 끓인 거예요. 잡아오라고 그만 좀 협박했으면 좋겠어. 협박 아니죠, 형. 부탁. 야 인증해줄게. 진짜 저 원래 아침 안 먹는데 성의를 생각해서 안 먹으려고 그랬는데 맛있어서 다 먹었어. 원래 성의를 생각해서 먹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많이 잡아오십시오. 따금바리. 아방이 수심 몇 미터로 맞춰요? 100m는 반반씩 하면 되겠네. 50m 하면 몇 m까지 놓을 수 있어요? 40m까지. 이렇게 발소로 어부들은 길이를 측정합니다. 오늘은 기상이 좋습니다. 보시면 하나씩 이렇게 도래기가 껴져 있어요. 여기에다가 바늘을 묶어서 저런 식으로 잘 추리면 준학 한 상자씩 준비하는 거고, 오늘 한 10상자 놔보려고 합니다. 저도 열심히 한번 매볼게요. 아침부터 지금 오후 3시니까 한 5-6시간. 와 이것도 보통 일이 아니네요. 이렇게 막 바늘 다 묶고 있고 줄 추수고 있고 저렇게 장치 만들고 있고 할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이것도. 그리고 손 보면 아작이 나고 있어요. 바늘 하도 많이 묶어서. 여기다가 고등어 미끼를 껴서 한 상자에 지금 50개씩 돼요. 이거 두 개로 나눠놨어요. 어초가 조그만하기 때문에 어초를 둘러서 25개씩 여러 군데 놓는 거죠. 목줄은 60호 정도 쓰고 준학줄 쓰고, 그리고 친환경적으로 우리는 벽돌로, 낫보다는 벽돌이 낫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걸로 뽕돌을 사용합니다. 좀 깊은 데 놓을 때는 이거 한 2개씩도 놓고, 이렇게 로프를 이용해서 저기 보시면 버국 있죠? 부표를 띄워서 저희 준학을 표시합니다. 내릴 때는 이렇게 바위를 놓고 이게 돌아가요. 돌아가면서 주르르륵 나갈 수 있게끔 중간중간에 좀 덜 무거운 돌을 하나씩 끼워서 내려주면 준하게 이렇게 조르다가 이렇게 뜰 수도 있거든요. 뜨지 않게 가라앉혀주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 뽕돌을 하나 또 준비해 놓습니다. 미끼는 고등어를 썰어서 사용할 거고, 꽝꽝 얼어 있었어서 녹이고 있어요. 이렇게 해서 준학을 다 내려놓고 올릴 때는 양만기를 이용해서 당겨서 준학줄을 걸어서 올려줍니다. 이거는 바람막이 저희가 만들었어요. 바람 불면 막 낚싯줄이 날리니까 이거 준비한다고 2일이 걸렸습니다. 2일. 하루 만에 된 게 아니에요.
시간이에요. 해가 뉘엿뉘엿 넘어가니까 다금바리는 저녁 때 좋거든요. 이제 슬슬 출항 준비해서 나가서 준항 놓고, 우리가 뭐 양이 엄청나게 많이 놓는 게 아니니까 한 10개에서 12개 정도 놓을 건데, 오늘은 놓고 내일 아침 일찍 새벽에 나와서 걷어야 될 것 같아요. 아방 좀 큼지막하게 썰어줘요. 다금바리 큰 거 좋아해. 우리 왕 잡아야 돼. 이렇게 3박스를 썰어서 가지고 나갑니다. 한 박스에 얼마예요, 아방 이거? 18,000원입니다. 세 상자 가지고 나가니까 6만원. 6만원어치는 우리가 잡을 수 있겠지, 아방? 다른 마리는 안 잡을 때는 아예 안 잡히고 제수하면 몇 마리 잡는 거고. 그래도 6만원어치는 잡아야 되는데 미끼 값은 벌어야죠. 아방이 지금까지 본 다금바리 중에 제일 큰 게 몇 킬로였어요? 47kg인가? 47kg? 와, 그럼 얼마나 거야? 일본 사람이 낚시를 잡을 때가 70kg 먹고 있어요. 70kg짜리를 낚시로 잡았다고? 우리가 깨죠 아마. 저희는 30kg 다금바리를 목표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저희 장비로는 좀 약하다고 하는데 그래도 혹시 모르는 거잖아요. 미끼까지 이렇게 쩌르르르르 쩌르르르르 다 꼈습니다. 자, 드디어 출항합니다. 노을 예쁘다. 날씨도 좋네요. 저희는 가파도 주변에 있는 어초들을 삥 둘러서 준학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어초가 뭐냐면 인공 구조물이라고 보시면 돼요. 고기들 살 수 있게 집을 지어주거든요. 그 어초 안에서 다금바리가 살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왜냐면 다금바리는 물이 필요한데 어초에 보면은 물들이 정말 많거든요. 이제 어초에 도착했고, 여기에다가 저희는 준학을 놓을 생각이에요. 하나를 어탕기를 보면서 이거를 한번 스캔을 해야 돼요. 기형이 어떻게 생겼는지. 그 다음에 제가 원하는 방향으로 쫙 돌면은 뒤에서 아방이 준학을 놔줍니다. 그런 방식으로 둘이서 이제 합작을 하는 거예요. 이제 지나가죠. 이게 만약에 밋밋하게 이렇게만 나온다 그러면 해도 의미가 없는 곳이에요. 이제 나오죠. 이게 어초랑 어군들이 있다는 얘기죠. 오, 엄청 높아요, 어초가. 이러면 좀 위험할 수도 있어요. 철제 어초 같아, 내 생각에. 아, 장난 아닌데? 10m짜리인데 이거? 주변으로 한 바퀴 둘러보겠습니다. 뒤에 보면은 이렇게 아방이 놓고 있죠? 삥 둘러서 놨고요. 이제 3개 놨는데 깜깜해가지고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지금 지도만 보고 계속 빙글빙글 도니까 어지러워 죽겠어요. 멀미날 것 같아 이러다가. 아주 깜깜합니다, 밖에. 준비해, 동자이. 네, 나요. 동자이. 목줄 내려요. 동자이. 여기 왜 웃기 하나 없어? 이제 어초 6군데 났고, 아예 길게 2개씩 이어서 50가락씩 해서 턱 찌는데 이렇게 툭 떨어지는 이 절벽에 쭈루루루룩 놓을 거예요. 여기는 항상 고기가 제일 많은 곳 중에 한 군데니까 다금바리는 모르겠지만 기대는 해봐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입항해서 정리하고 차에 탔어요. 오늘 아침 일찍부터 준비해가지고 준항 놓고 나니까 밤 9시가 됐네요. 내일 아침에 한 5시에서 6시 사이에 나와서 조가 확인시켜드리겠습니다. 내일 봬요. 다시 모스포항 나왔고, 아침 새벽인데 준항거드로 한번 다시 가보겠습니다. 거의 포인트에 다 와갑니다. 목표가 있다면 3마리, 두 개 상관없이 3마리, 아니면 한 마리인데 10kg 이상 되는 15kg, 20kg 이렇게 나가는 그런 다금바리 한 마리가 목표예요. 오늘도 기상이 완전 좋네요. 계속 며칠 동안 작업하고 뭐하고 엄청 피곤한데 다금바리로 이 기분을 좀 전환하고 싶습니다. 잡자 제발. 이제 포인트에 도착했고 가보겠습니다. 빈 바늘만 올라오고 있어요. 야, 미끼를 어떻게 다 따먹었다 이거. 첫 수 나왔는데 쏨뱅이, 애기 쏨뱅이 나왔습니다. 저것도 고기라고 첫 수가. 두 번째 고기 나옵니다. 두 번째 고기. 두 번째도 쏨뱅이. 빈 바늘만 줄줄이 올라가네. 뭐 하나 있어. 뽕돌. 커 보이길래 뭐 하나 있는 줄 알았는데 뽕돌이. 나 쏨뱅이만 올라오네. 쏨뱅이만 올라와. 첫 번째 상자 다 올라왔는데 쏨뱅이 몇 마리가 다예요. 오, 다금바리. 대체 윈에게. 와, 첫 번째 다금바리. 와, 우리는 준학을 항상 성공한다. 아마 한 4-5kg 나가 보여요. 자태 좋다. 기가 막힌다. 이렇게 에어를 빼줘야 오래 살아요.
속에 있는 것도 다 넣어주고 내장들 튀어나온 거. 자, 어창으로 첫 번째 다금바리 잡았습니다. 야, 첫 번째 준학 시도만에 바로 다금바리 하나 낚았으니까 다금바리 첫 번째. 두 번째 다금바리 찾으러 갑니다. 또 있다, 또 있다. 또 있다, 또 있다, 또 있다. 아, 쏨뱅이 왕쏨. 오해했잖아, 다금바리로. 와, 오해했잖아, 다금바리로. 또 있다, 또 있다, 또 있다, 또 있다, 또 있다. 뭐야? 아, 뽕돌을 오해했어요. 다금바리 쪽. 이제 허연 것만 보면은 미치겠네. 아직 절반도 안 올라왔거든요. 이제 나머지 절반에서 하나 더 있을 것 같아, 내 생각에. 느낌이 와. 여러분, 제가 놀고 있는 것 같아 보여도 계속 운전하고 있습니다. 운전을 해줘야 돼요. 안 그러면 올리기가 힘들어요. 막 바닥 걸려버리고. 아, 갑자기 조용해졌어. 한 마리 더 와라. 여기서 두 마리 낚아놓으면 진짜 많다는데. 나머지 어초는 그냥 놀러 간다 생각하고 하면 되는데. 저기서 아방이 한 번씩 고해를 외치잖아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아시땅 하면 뒤로 가, 고해 하면 앞으로, 그런 얘기예요. 줄을 보면서 고해랑 아시땅 두 개를 잘 해야 수월하게 올라옵니다. 거의 나왔는데 바닥에 걸려서 안 빠지고 있어요. 아, 드디어 뺐습니다. 바닥에 걸어준 거. 지형이 막 이렇게 꼬불꼬불한 이런 데 놓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바닥에 막 걸어져요. 한 마리만 더, 마지막 한 마리. 아, 뽕돌이야. 다금바리인 줄 알았어요. 뽕돌이에요. 물 속에 올라오는 거 보면 다 다금바리 같아. 왕쏨뱅이 올라오고, 이제 마지막 뽕돌이 올라왔습니다. 그래도 또 준학 첫 번째 시도만에 바로 다금바리 하나 낚았으니까 아주 만족스러운 결과입니다. 어저께 제일 마지막에 났던 무상자의 준학에서 결국엔 그래도 다금바리 하나 나왔습니다. 저거는 한 5kg 정도 나갈 것 같은데 그래도 한 10kg 오바로 한 마리만 더 있으면 오늘 완전 대성공입니다. 사실 저 한 마리로도 완전 100% 만족은 아니지만 그래도 조금 만족해요. 왜냐면 저희가 이거를 전문적으로 제대로 해본 적 없고 이제 전문적으로 좀 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과정에서 첫 번째 시도만에 하나 나온 거니까 그런 거에 이의를 둬야죠. 이게 바로 가파도거든요. 가파도 주변에 있는 어초에다가 한 5군데 정도 다 걷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어초에 있는 거 걷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미끼들이 살아 돌아와? 미끼가 살아 돌아온 거 고기가 입질 안 했다는 거예요. 이게 어초에 정확하게 들어가진 게 있고 어초를 완전 피해서 들어간 것들은 미끼가 살아 돌아와요. 고기가 없는데 들어간 거죠. 어초 두 번째 가오리 나왔어요. 가오리. 와, 가오리. 오, 무섭게 생겼어. 와, 가오리. 들차 뜰게요. 아싸, 가오리네 완전. 와, 우와, 소라. 우와, 고동이. 이게 나팔고동인데, 아, 이거는, 우와, 살아있어요. 이 고동은 천연기념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방생해야 됩니다, 이거는. 잘 가라. 와, 가오리 사이즈 보세요. 한 15kg 좀 나갈 것 같고, 그리고 저 꼬리에 독침이 있으니까 항상 가오리는 조심하셔야 돼요. 저거에 쏘이면 병원 가도 한참 걸립니다, 낫는데. 잘 킵해놓고 다음 거 잡으러 가보도록 할게요. 줄이 많이 꼬였는데 어초에다가 빙글빙글 감으려다 보니까 이렇게 됐어요. 그래도 뭔가 툭툭 치는 게 느껴졌다고 하니까 고기가 있을 것 같아요. 이번 준학에는 한 마리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오! 터졌어. 바닥에 계속 걸리니까 터져보네요. 다 걷었는데 결국에는 그래도 다금바리 하나랑 가오리 하나 좀 제대로 된 건 2개 잡았습니다. 시작이 반이라고 시작했는데 바로 다금바리 하나 낚았으니까 앞으로도 자주 준학 컨텐츠 할 테니까 많이 기대해 주십시오. 자, 항해 도착했고 최종 조각 한번 보여드릴게요. 다금바리 하나랑 왕가오리 하나랑 쏨뱅이들 좀 잡았어요. 오늘은 방어 조업을 오후 늦게까지 했어요. 저희가 방어 조업을 위해서 살아있는 미끼들을 샀는데 그게 거의 전멸을 해버렸습니다. 어쩔 수 없이 그 미끼들을 오늘은 활용을 해서 준학을 좀 놓고 들어가려고 해요. 내일 아침 일찍 새벽에 나와서 한번 걷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아까운 미끼들이 다 죽어버려가지고 그래도 다금바리 큰 거 하나만 낚으면 60만원 렌징은 할 수 있으니까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미끼를 다 끼웠습니다. 준학 상자에 다 죽어버린 미끼들이에요. 아, 이것도 이렇게 해서 놔보도록 하겠습니다. 다금바리 준학하면서 가장 비싼 미끼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60만원어치 하고 우리 방어는 10만원어치 잡았어. 와, 진짜. 자, 이제 준학을 다 놓고 입항 중입니다. 다금바리 10kg 넘는 거 3마리만 잡히길 빕니다.
자, 주낙거드로 모스포항에 도착했습니다. 과연 다금바리가 잡혀 있을지 제발 몇 마리 잡혀 있었으면 좋겠는데요.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제 뽕대 도착했고 한번 걷어보겠습니다. 바람이 장난이 아니에요. 바람 소리 좀 이해해 주세요. 오고 하나 와, 손맨이 우럭들 크구나. 야, 우럭들이 우럭 쭈나기다 이거 완전. 아, 여러분 이게 보기보다 굉장히 너울에 바람에 엄청 힘들고 지금 로라가 말썽 부려서 아방이 손으로 다 올려주고 있어요. 지금 엄청난 고생이에요. 이거 위험하고 진짜 조심해야 됩니다. 저는 뒤에서 편안하게 올릴 수 있게 계속 운전을 해주고 있습니다. 진짜 악천후입니다, 여러분. 악천후. 와, 다금바리 하나 보여줘라. 얼굴 한번 보여줘. 아, 또 잘렸어. 아, 왜 자꾸 잘려. 어이구야. 이게 친다. 바늘 100개 올렸는데 이렇게 우럭들만, 손뱅이들만 좀 잡혔습니다. 한 세트 더 있으니까 다시 한번 가서 또 올려보겠습니다. 와, 너무 힘들어요. 바람이 장난이 아니에요. 와, 이거 봐, 이거 봐. 와, 장난이 아닙니다, 여러분. 와. 자, 두 번째 주낙 시작합니다. 오, 뭐야? 오, 맥이다. 오, 특이한 게 나왔어요. 저 뭐예요? 바다메기. 우와, 바다메기라는 건데, 와, 저 처음 봐요, 이런 거. 와, 진짜 신기한 게 생겼어요. 자, 여러분 다 올라왔는데, 아쉽게도 원하던 다금바리 얼굴을 못 봤습니다. 그러나 도전은 계속됩니다. 최종조 갑니다. 새로운 어종이에요. 메기. 우와, 이거 쏠종개랑 비슷하게 생겼는데 우럭들은 사이즈가 좋아요. 반찬거리 하기에 딱 좋습니다. 에휴. 자, 여러분 혹시 아시는 분 있으면 댓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거는 먹어본 적이 없으니까 한 번도 우리 보고한테 먹방을 부탁하겠습니다. 딱 봐도 맛있게 생겼어요. 해장에 기가 막힐 것 같습니다. 보고 술 먹고 이거 먹으라 그래야 되겠다. 다음날 아침에. 자, 여러분들 다금바리 준항 영상 잘 보셨나요? 다금바리가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는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미리 보셨을 거예요. 온식구에서 저희 조업 더 열심히 하라고 또 이렇게 광고를 주셨는데, 자, 간단하게 녹여서 끓이기만 하면 되는 각종 찌개류하고 양념 깐새우장, 간장 깐새우장, 자, 이렇게 종류가 굉장히 많은데 이게 또 골라 먹는 재미가 있습니다. 저는 육개장을 한번 먹어볼게요. 제가 개인적으로 육개장 매니아이기 때문에 맛을 정확히 합니다. 이 상태에서 그냥 가위로 잘라요. 우와, 양이 진짜 많은데? 이 건더기 보세요. 지금 이렇게 보면은 건더기는 굉장히 많은데 음식은 자고로 맛입니다. 맛. 냉정하게 판단할게요. 와우. 솔직히 이거 새우장은 밥도둑입니다. 요거 한 3알만 있어도 한 공기 뚝딱이거든요. 제가 아는 웨이팅 서서 먹는 육개장집이 하나 있는데 이제는 그런 데 갈 필요가 없어요. 우리 집에 웨이팅 서야 돼. 이 정도면 밥 말아 먹어야 되겠다. 자, 요즘 제대로 된 한 끼를 먹으려 그러면 이게 물가가 많이 올라서 그런지 제가 생각했을 때 10,000원은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가격에 이 맛이면 해자예요, 해자. 자, 새우 먹어볼게요, 새우. 자, 사실 제가 이 광고를 찍기 전에 한 번씩 다 맛을 봤어요. 근데 솔직히 다 너무 맛있는 거야. 이거 어떻게 하길래 이렇게 맛있냐라고 여쭤보니까 이 온식구 제품은 큰 가마솥에다가 싱싱한 재료를 가지고 오랜 시간 푹 끓여가지고 진하고 깊은 맛이 납니다. 타 제품들은 가마솥이 아닌 인덕션을 이용하기 때문에 좀 맛의 차이가 있다 그러는데, 그래서 그런지 복면 형이 조업 나가기 전에 이게 왜 이렇게 깊은 맛이 나냐? 그 소고기 미역국도 진짜 맛있었거든요. 이 육개장 도 찐입니다. 자, 이렇게 또 맛있게 한 끼를 해결했는데 제가 이렇게 그냥 끝날 거냐? 또 아니죠. 자, 옆에 보이는 온식구 8종 세트를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도 한번 맛보시라고 총 20세트 준비했는데, 자, 응모 방법은 간단합니다. 댓글에 온식구로 삼행시 지어주시면 되는데 그 중에 제일 센스 있고 재밌는 분들 20분을 뽑아가지고 여기 보이는 8종 세트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복면형 올 시간 됐는데 왜 이렇게 안 오지? 잠시만요. 네, 형님.
다금바리를 저희 집으로 붙였다고요? 우선 알겠습니다, 형님. 자, 이렇게 집에 도착했는데 복면 형님이 다금바리라고 보냈던 생선이 제가 다금바리를 저번에 먹어봤기 때문에 잘 아는데 뭐 요런 거를 보내셨더라고요. 이 생선의 이름은 사실 수염 첨치라는 생선입니다. 복면 형이 잡았던 다금바리는 사이즈도 좀 애매하고 상처도 많아서 위판을 했고요. 여기 보시면 입 주변에 수염이 굉장히 많아요. 그냥 얼핏 보면은 약간 곰치 같기도 하고 대형 쏠종개 같기도 하고 뭐 그런데 꿩보다 닭이라고 다금바리 대신 수염 첨치를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저희가 잡았던 다금바리라고 하는 종류는 정식 명칭은 자바리입니다. 근데 이 자바리를 제주도에선 다금바리라고 부릅니다. 자, 얘를 보면 약간 생긴 게 비늘이 없을 것 같이 생겼잖아요. 근데 여기 보면은 작은 비늘들이 있습니다. 되게 미세한 비늘이어서 벗기기도 힘들 것 같아. 오, 생각보다 잘 벗겨지네. 솔종개는 원래 비늘이 없는데 얘는 비늘이 있네. 비닐은 꼭 쳐주시길 바랍니다. 다 세균이에요. 자, 이렇게 비닐을 벗기니까 약간 하얀색이 됐는데 이쪽만 보면 약간 서대 같기도 하고 얼굴 보면은 약간 억울하게 생기기도 했는데 얘가 지금 보면 눈이 크잖아요. 얘네가 한 600m 선에서도 살고 야행성이기 때문에 눈이 좀 크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사실 저도 잘 모르지만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고 싶어서 좀 찾아봤어요. 자, 이제 한번 내장 한번 까볼게요. 얘 뭐 먹었을라나? 롱꼬부터 들어갑니다. 뭐 내장이 엄청 많은데요? 싹 제거해 주도록 할게요. 자, 속살 보면은 생각보다 되게 뽀얗습니다. 그래서 요 수염 첨치로 뭐를 만들 거냐? 딱 생긴 거 보세요. 꼬리도 약간 메기 같고 또 수염도 있어. 그럼 뭐겠어요? 매운탕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Let's get it! 아이고, 인공 눈물도 아니고 돌려줘야 되겠다. 자, 오늘 저녁을 안 먹어가지고 굉장히 배가 고픈 상태거든요. 스마일. 이 소리. 취! 자, 이 수염 참치 맛이 굉장히 궁금한데 우선 국물 먼저. 와, 왜 이래? 와, 엄청 시원해요 지금. 아, 뜨거워. 제가 이걸 끓이다 보니까 살이 어마어마하게 많더라고요. 이렇게 보면은 이게 다 살이에요 그냥. 와, 살덩어리 보이세요? 딱 고기 올리고. 와, 이거 왜 이래? 와, 이건 다금바리 저리 가라는데? 와, 이거 맛 표현을 하자 그러면 약간 살이 되게 부드러우면서도 약간 가오리살이랑도 좀 비슷한 것 같고, 그리고 먹을 게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사실. 이게 다 그냥 살이에요 그냥. 와, 얘는 수율 미쳤다 그냥. 여기가 약간 경계거든요. 여기 약간 지느러미 살 같은 게 있어요. 와, 예술이다 예술. 제가 정확히 말씀드릴 수 있어요. 제가 여태껏 먹어본 매운탕 중에는 넘버1입니다. 진짜 다른 말이 필요 없어요 이거는. 제가 만들어서 먹는 매운탕의 90% 이상이 시판 소스를 쓰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저는 명확하게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생선에 따라 맛이 얼마나 바뀌는지. 와, 쏘가리 매운탕이 뭐야? 돌돔지리 첨치. 지금 이렇게 딱 수저로 뜨면 이게 그냥 다 살이에요. 수율도 너무 좋고 발라먹기도 너무 편하고. 자, 이렇게 싹싹 비벼가지고 녹는다 녹아.
이게 매운탕이지. 이거 다금바리 준학을 내가 한번 해봤어야 되는데. 이 다금바리 준학의 확률은 한 8이 운이고 1이 기세, 그리고 1은 포기하지 않는 그 끈기인데, 저는 솔직히 복면 형이 성공할 줄 알았어요. 왜냐면 그 형은 한번 도전하면은 끝을 보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올해 꼭 20kg 넘는 대왕 다금바리를 여러분들한테 아마 보여드릴 수 있지 않을까, 약간 기대 아닌 기대를 하는데, 모슬포에도 다금바리 준학 어선이 있는데 그 선장님한테 여쭤보니까 5일 동안 하루에 6시간씩 걷었다 뺐다 걷었다 뺐다를 반복했는데 한 마리도 안 잡힌 적이 있대요. 얘네들 습성이 굴에 막 박히는 습성이 있기 때문에 다금바리가 물려도 워낙 힘이 세니까 요걸 끌고 굴로 들어가. 그러고 막 비비면 바닷속 지형이 이렇게 매끄럽지가 않잖아요. 따개비 같은 것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냥 줄이 터지고, 또 뭐 가끔 가다 바늘이 펴지기도 하고, 다양한 변수들이 많기 때문에 다금바리 준학이 진짜 어려운 거라고 합니다. 자, 급한 일정 때문에 아쉽게도 다금바리 준학을 같이 못했는데 다음에는 꼭 같이 해가지고 이따만한 다금바리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온식구 제품 진짜 맛있거든요. 여러분들도 꼭 한번 드셔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온식구 삼행시 이벤트 꼭 참여하시고요. 자, 오늘 영상도 재밌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많이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여러분들 안녕. 다음은 다금바리 매운탕으로 먹어볼게요.